매주 화요일 격주로 부동산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위해서 부동산 컨설턴트인 김지훈 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컨설턴트 김지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내년부터 이 부동산과 관련해 새로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출산 장려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한 번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부가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대출함에 있어서 출산 가구 혜택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자녀가 어린 젊은 층이 주택 시장으로 진입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 대비해서 소득 여건을 2배 정도 상향하는 등 정책 대상의 폭을 넓혔으며 주택가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6에서 9억 원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단지에서는 출산 가구라는 새로운 수요가 생긴 것인데요. 전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은 또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예산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파격적 정책의 일부로 주거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규 출산 시 소득 요건 등을 대폭적으로 완화해 대출을 지원하고 자녀를 더 낳으면 우대금리 혜택으로 이어져 금융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네. 자세한 대출의 조건과 지원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은 1억 3천만 원 이하로 버는 출산 가구라면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기존의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이었던 미용 가구와 일반 가구 6천만 원, 신혼은 7천만 원 이하인 조건에서도 굉장히 폭이 커진 소득 요건입니다. 또한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가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소득에 따라 시중금리 대비 약 1에서 3%포인트 저렴한 1.6에서 3.3%의 특례 금리를 5년간 적용받고 네. 대출을 추가로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과 혜택을 두고 특례 보금자리론에 이은 또 다른 추가 상승의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나 9억 이하에 해당하는 서울 지역 중저가 단지, 수도권 신도시가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소득은 1억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주택가액은 9억 원까지 또 대출 한도는 5억 원. 금리는 1.6에서 3.3%의 특례 금리를 5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 또 수혜 지역은 혹시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닐지 뭐 이런 우려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실제로 이 비슷한 부동산 정책이었던 특례 보금자리론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죠. 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실거래 가격이 바닥을 찍은 후에 상반기부터 다시 가격 반등이 시작된 상황 속에서 대체로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목동과 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의 거래량이 늘었고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 내에서 비교적 가격대가 낮은 노원구의 거래량이 급증한 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영향이 한몫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고점 대비 집값이 많이 떨어졌던 동탄 등의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특례 보금자리론이 맞물리면서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시행될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자금 대출 관련해서 정책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한정되는 만큼 해당되는 일부 지역 외에는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책이 집값을 올리는 역할이 아닌 주거 복지 차원에서 큰 의미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의원은 6에서 9억 원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단지에는 미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면서 일부 수요를 진작시키기에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 시장 시대에 영향을 줄 만큼은 어려울 것이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주택 구입을 고려할 만한 시점으로 분석되며 심각한 출산율도 이번 정책으로 변동이 생길지 눈여겨볼 상황입니다. 네, 그렇네요. 내년 2024년에 시행될 출산 가구에 대한 새로운 부동산 관련 정책 시행 소식 살펴봤습니다. 자, 다른 소식으로 이달이죠. 9월이 이 전국에서 신규 분양 물량이 최대치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대구 경북과 같은 신규 분양 물량이 없는 상황과 반대로 이번 9월 전국에서는 아파트 33,477가구가 분양되면서 올해 최대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최근 수도권 분양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다시 오르고 지방에서는 분양 성적과 미분양 우려도 개선되고 있어 이번 분양 시장 분위기의 개선은 분기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 물량 중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물량이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9,519가구로 전년도 같은 시기 5,326가구 3배 이상의 많은 수준인데요. 지방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3,958가구로 지난해 동기 9,051가구와 비교해 47% 늘어났습니다. 물량 증가를 이끈 지역은 부산과 광주로 두 개 지역의 신규 분양 물량이 지방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 시장 분위기 개선에 따른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역 내 쌓여있는 미분양 해소부터가 우선으로 보이며 9월 신규 분양 물량이 많은 만큼 청약 결과의 주 수요층의 움직임도 달라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관련해 신속한 소식과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컨설턴트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